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청명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낮 동안 구름에 가려서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9.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비대위원들과 함께 포항을 찾아 태풍 피해 주민에 대한 추가 지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주택 침수 피해 지원금을 100만 원 인상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300만 원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포항제철소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정 위원장은 대구에서 첫 비대위 현장 회의를 개최한 뒤 곧바로 포항을 찾았습니다. 포항시청에선 피해 주민 추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습니다. 주택 침수 피해 지원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올리고 소상공인 침수 피해 300만 원 지원, 주택 전파 지원금 400만 원 인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침수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227억의 국비를 증액을 할 거고 침수 피해 상가 대책을 위해서도 168억의 국비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어 비대위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복구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최종우 포스코 회장은 제품 판매 손실은 기존에 발표한 것처럼 2조 원이 조금 넘고 설비 완전 복구 비용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제품 판매 손실이 2조라는 거니까 복구 비용은 그 정도는 그만큼은 크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상당 금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여러 기술력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계는 최대한 자체 수리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포항제철은 우리나라 산업의 허파이자 핏줄이라며 포스코 조기 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포항제철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직접 포항에 내려와 피해 주민 추가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LH 대구 경북 지역본부는 오는 19일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용지는 총 8필지, 21만 5천 제곱미터이고 업종별로는 종합소재 부품이 5필지, 철강 부품 관련이 3필지로 입주 업종이 제한돼 있어 입주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 가격은 3.3 제곱미터당 51만 원에서 57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포항 블루벨리 국가산단은 현재 1단계 608만 제곱미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철강 산업과 차세대 중심 산업인 배터리 수소 산업 특성화 산업단지입니다. 포항의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여행객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모텔은 법적 의무인 안전점검을 8년 동안이나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점검인데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포항의 한 모텔에서 60대와 70대 투숙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한 명의 몸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60%로 측정됐고 사고 직후 객실 안에서는 800에서 1000ppm의 일산화탄소가 검출됐습니다. 2시간 안에 실신할 수 있는 농도입니다. 이번 사고 원인인 보일러 가스 누출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정기 점검인데 이 모텔은 2014년부터 8년 동안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에는 업주가 검사 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서도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징수하는 처벌도 받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없었습니다. 검사 대상 시설의 신청 의무가 사용자한테 있고요. 사용자가 검사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 나가서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매년 실시되는 이 안전점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점검은 안전과 직결된 가스 통로인 배관 접합과 가스 누출 경보 등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결함을 발견하는 작업입니다. 사전에 그 자동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갖춰져 있지만 그래도 사용주가 못 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업주가 매년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안전과 직결된 점검을 의무가 아닌 사전 신청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신청주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최근 5년간 경북 교육계에서 음주운전이나 성비위로 92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음주운전으로 72명이 적발돼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2명, 정직 처분이 37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성비위도 20명이 적발돼 파면 1명, 해임 4명, 정직 7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철저한 복무관리 지도와 단호한 조치를 통해 성비위와 음주운전을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삼의 고장 영주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풍기 인삼 엑스포를 맞아 인삼의 효능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인삼은 예로부터 신비의 영약이라 불릴 만큼 약효가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연구가 꾸준히 진행 중인데 최근 동물 실험에선 코로나19 후유증 개선에도 인삼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맛이 달고 성질이 약간 따뜻하며 독이 없다. 효능이 탁월해 신초라고 한다. 동의보감에 기록된 인삼의 효능입니다. 중국 최초의 약물학 서적인 신농본초경에도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인삼엔 어떤 효능이 있을까? 영주 세계풍기 인삼 엑스포에서 국내 인삼 관련 전문가들이 학술 토론회를 열고 인삼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삼을 먹으면 인체 면역계를 활성화해 독감은 물론 코로나19와 폐렴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특이적으로 우리의 그 점막 면역을 강화하니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균들의 그러한 침입도 억제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후유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동물 실험 결과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 살해세포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인삼이 이런 기능 저하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인삼을 꾸준히 투여한 그룹에서 자연 살해세포 그리고 이제 후천 면역세포라고 하는 T셀, B셀의 활성이 더욱 요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암세포들을 직접 죽일 수 있는 면역세포들의 활성도 인삼에서 유래된 그 다당체들이 촉진시킬 수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고, 인삼의 염증 억제 효과는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에이즈는 치료하지 않았을 때 한 11년 지나면 평균 다 사망하는 그런 질환인데 25년 심지어는 아까 29년까지 건강하게 지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삼의 약효를 보기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심해지고 있는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는 조치로 외국인에 대한 취업 제한이 완화됩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비자 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도 새롭게 마련됩니다. 경상북도는 오늘부터 28일까지 지역에서 숙박하는 여행객들에게 할인 쿠폰을 선물하는 경북 숙박대전을 펼칩니다. 숙박 예약 플랫폼을 통해 예약할 경우 7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3만 원, 4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2만 원의 할인 쿠폰이 지급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업계 조기 회복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의 일환으로 경북도가 단독으로 추진합니다. 산불 진화용 산림 헬기 3대 중 2대가 기령 20년을 초과한 노후 헬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림 헬기 47대 중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66%인 31대였으며 30년을 초과한 헬기도 9대에 이릅니다. 또 항공안전법상 일일 최대 비행 시간은 8시간이지만 산불 피해가 커지면서 교대 인원이 없어 최대 비행 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올해 상반기만 44명, 58일이었습니다. 한편 올 상반기 산불 피해는 24,754헥타르, 피해 금액으로는 1조 3,387억 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컸습니다. 산림청은 30명의 직원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대응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겨울 가뭄으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점차 나빠진 데다 봄철 고온 현상으로 솔수염 하늘소와 북방 하늘소 등 매개충 활동 시기는 빨라져 올해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청명한 가을 날씨 즐기기 좋겠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유지하겠고요. 낮 동안 구름에 가려서 자외선 지수는 보통 단계에 보이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9.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심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낮게 시작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4도, 독도 1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19도, 독도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는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반짝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